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몇몇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광주 선거구에서는 운동권 출신인 이른바 86그룹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인물이 대거 교체되고 세대가 교체됐지만 일당 독주와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 전남의 개표 결과와 전국 판세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민생당이나 무소속으로 민주당에 맞서봤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시종일관 압도했습니다. 4년 전 광주 전남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 한 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 싹쓸이로 텃밭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달라는 호소가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번 선거의 교두보로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이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지역 격전지로 분류됐던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조호섭 후보가 무소속 김경진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전남의 목포시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도 관록의 정치인 박지원 후보와 순천시장 출신의 노관규 후보가 정치 신인급인 민주당 후보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 출신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은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이합 집산을 거듭한 뒤 호남 대통령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력함과 분열, 갈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차례 당을 바꾸는 이합 집산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3정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경선 과정에서 잡음을 낳긴 했지만 당선된 대다수가 초선이나 재선급 의원으로 자연스레 세대 교체하는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싹쓸이로 다소 싱거운 선거전이었는데요. 이색적인 기록들이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3선에 성공한 이계호 의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선을 확정지었고요. 양향자 당선인은 광주 전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여성 의원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전국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약 3시간 만에 득표율 82.4%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혼자만 쓸쓸하게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동료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광주 전남 18명 당선인 중에 여성은 단 1명. 양향자 당선인은 4년 만에 재대결에서 6선의 정치인인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4년 전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양향자 또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에 앞으로 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 리턴 매치가 많았습니다. 광주에선 동나물 등 5곳, 전남에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2곳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을 제외한 5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배지의 주인공이 뒤바뀌었습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 18명 가운데 무려 15명이 새 얼굴로 교체돼 물갈이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북권의 경우 법조인 출신들이 4곳 모든 선거구에서 현역을 밀어내고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총선 광주에서는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 86세대 3인방이 탄생했습니다. 광산갑의 이용빈, 북구갑의 조우섭, 그리고 동남갑의 윤영덕 당선자인데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5년과 86년 그리고 88년에 각자 대학에 입학했던 이용빈과 조호석 그리고 윤영덕. 8, 90년대의 격변기를 거치는 동안 전남대와 조선대 총학생회 간부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은 이른바 86세대로 통합니다. 학창시절 이후에는 고향을 지키면서 의사와 풀뿌리 정치인 그리고 학자로 각자의 길을 달려왔지만 금배지의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7년 6월 항쟁 시기부터 늘 시민 주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 열어가고자 노력해왔고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입성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에 쓰라린 경험과 민주당 내의 공천 갈등,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치열한 경합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한 86세대 3인방은 마침내 21대 총선에서 지역 구민들의 부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대와 바람 어긋나지 않도록 광주다운 젊은 정치, 광주 자존심을 세우는 새로운 정치 혁신의 돌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국회 입성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인영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같은 86세대의 대표 주자들은 이미 정치적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이들과 교감을 나누었던 초선의 86세대 3인방은 출발이 늦었다고 능력까지 뒤처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삶은 쭉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있었습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초선의 86 3인방을 포함해 재선의 송갑석 의원까지 광주 지역 8개 의석 가운데 절반을 86 그룹들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86 그룹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 구민들의 선택으로 우려를 극복한 이들 86 그룹들이 4년 동안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그럼 광주 동남갑에서 광산을까지 광주 지역 8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의 첫 출발을 다시 준비하면서 동남갑 유권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와 바람 어긋나지 않도록 광주다운 젊은 정치, 광주 자존심을 세우는
새로운 정치 혁신의 돌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서민의 여한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정말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로서 승부를 짓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잘 대처하라고 하는 또 격려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광주 정치의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성적표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를 어떻게 수렴해서 국정과제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저희 광주 시민이 바라는 그리고 북구 주민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달라는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늘 시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로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증이 교부됩니다.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개표가 마무리된 뒤 오늘부터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보전을, 10% 이상 15% 미만은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호남의 민심을 분석해보고 향후 정치 지형의 흐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아침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변이 없이 광주 전남에서 싹쓸이를 했다고 할까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었죠? 예, 여론조사가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았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 높았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 격차가 나온 것은 일단 제도의 효과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치러지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 효과 때문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이번에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 것 때문에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거뒀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네, 4년 전에는 민주당의 참패,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런 널뛰기 같은 선거 결과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4년 전 선거가 자꾸만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투표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해석하면 이제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견제 또는 어떤 민주당만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지를 의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국민의당을 어떤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삼았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호남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야당이 없는 호남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호남에서 민주당에 맞서서 어떤 경쟁을 벌일 만한 정당은 쉽게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수준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고 하는 정당들, 특히 진보 정당들이 더 분발해주면 앞으로 또 이 지역 차원에서의 경쟁 구도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광주 전남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든 다선 의원들도 사실 초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당선되신 초선 의원들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경험도 쌓으셨고 또 시민운동이나 이런 자기만의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닦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히나 각자의 역량만을 믿고 혼자 너무 튀는 것보다는 한 팀으로서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지역의 어떤 의사를 잘 반영한다면 원하는 어떤 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었죠. 하지만 그 비례 위성 정당이 출연을 하면서 거대 양당 구도가 더 견고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국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국민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예전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만 견제하지는 못할 텐데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아직 그 제3의 교섭단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어떤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총선을 통해 나타난 호남의 민심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소감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목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포를 만들기 위해 목포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가 내걸었던 좋은 공약, 윤소아 선배가 내걸었던 좋은 공약, 특히 목포대 의대 문제를 비롯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선자인 제가 그 짐 짊어지고 그분들의 역할까지 대신하겠습니다. 역할 교대, 임무 교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 앞으로 4년 내내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후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그리고 하나된 순천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순천 발전을 위해서 과거와 다른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 구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화성은 장차 백신 산업 특구를 기반으로 미래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나주는 한전공제와 더불어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지키고 또 정권 재창출을 이룩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6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목포시당의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4.16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기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세월호 6주기 시민 추모식 등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오늘 목포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에는 개별 추모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2차 온라인 개학에 맞춰 광주시 교육청이 혹시 모를 접속장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에 따라 광주 154개 초등학교와 71개 중학교는 이 학습터를 활용하고 21개 중학교와 67개 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터넷 접속 문제를 막기 위해 각 학교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1GB로 확장하고 시 교육청도 외부망 연결 속도를 40GB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구례군 산동면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천마터널 안에서 양파 더미를 실은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4살 김모 씨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도로에 쏟아진 양파 더미를 치우느라 한 개 차선이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뒷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팽목항에는 올해도 해외 동포들이 보낸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아프리카 등 세계 11개국 55개 도시에서 마음을 보냈는데요. 해외 동포들은 각종 추모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신문 광고 등 비대면 방식의 추모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문화 서비스가 늘고 있는 요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수어 독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손책누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수어 영상자료 10회분이 제공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야간 관광 명소 100선에 선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밤에도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외벽 영상 공간을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 상징 조형물 설치도 계획 중이라는데요. 하늘마당 휴식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그동안의 축제 프로그램에도 야간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라가 망한 후 상복을 입고 금강산으로 사라졌다는 태자 기밀. 이후 그의 흔적을 뒤쫓던 인물 진국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한다는 의미의 애신 강라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성씨로 사용됐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상훈 작가의 역사 미스테리 소설 김의 나라가 어제 출간됐습니다. 작가는 기록이 곧 진실은 아니므로 역사의 이면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상상이 더해진 기밀의 일생이 속도감 있게 펼쳐집니다.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광주 일교차 17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번 특보는 그리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광주의 현재 기온은 7.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가량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은 6.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1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일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